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잘 치료되지 않고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임기에 젊은 여성들에게서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산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산후 우울증은 생각보다 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후 우울증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출산하고 나면 10명 중에 9명의 여성들은 산후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산후 우울감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래되고 또 증상이 심해질 때 산후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안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것이 산후 우울증인 경우에는 한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세대를 넘어가는 문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산후 우울증은 대개 산후 우울감과 육아 스트레스와 굉장히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조차 자기 자신이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모 본인이 아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심리 증상들이 있는데 이 심리 증상들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을 밖에서 알 수가 없고 오래 지속돼서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를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것이 현대 부부의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산모가 본인의 병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산모들이 또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또 그렇게 많은 산모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후 우울증의 증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산후 우울증은 일반적인 증상과 또 독특한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증상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의 증상과 유사한 면이 좀 있는데요. 특별히 산후 우울증에서는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혼자서 오롯이 양육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짜증이 잘 나고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슬퍼하게 되고 서럽게 느껴지고 그런 감정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간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독특한 증상들은 산모 당사자에게 굉장히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는 자, 무엇보다 먼저 육아 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심리적인 증상들이 있는데요. 자, 남편이 지금 그림에서 뭔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라고 물을 때 부인은 산모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마음속에서는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죠. 뭐 따뜻한 식사도 필요하고 샤워도 하고 싶고 혼자 있는 시간도 가지고 싶고 또 이런 가정 가사와 또 육아를 같이 또는 대신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의무감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힘겹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기의 건강과 사고에 대한 이제 비현실적인 걱정들인데요. 자,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아이가 카시트 밖으로 튕겨나가서 어떻게 된다든가 또는 아이를 안고 길을 가다가 아이를 내가 떨어뜨려서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서 다치게 된다든가 물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굉장한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아예 내가 엄마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엄마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돼서
그때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 양육을 하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이런 양육의 일정들이 있는데 그 자체를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친정 엄마는 아이가 지금 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딸은 괜찮다, 아무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맞다, 그것이 필요한데 나는 왜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든가 엄마가 된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마음속에 있다든가 준비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에 대한 과도한 어떤 불필요한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들을 엄마가 됐는데 드러내놓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나 주위에서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이제 나타나지 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산후 우울증이 때로는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래 지속돼서 해결되지 못하면 아이와 엄마에게 양쪽 다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이에게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정서 발달에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감력이 떨어진다든가 같은 또래 아이들과 못 어울리고, 또 학습을 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이 생겨서 학습 장애가 생긴다든가, 좀 더 심한다면 아이 역시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증상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엄마에게도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산후 우울증은 단순 우울증이 아니라 조울증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양극성 장애는 일반 우울증보다 좀 더 증상이 오래가고 또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 역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후 우울증의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보통 몇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임신을 하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던 이제 호르몬들이 출산을 하고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출렁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호르몬이 정서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후 우울증이 있기 전에 불안장애나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서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또는 임신 중에 있거나 할 때 산후 우울증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임기의 여성들이 이런 우울증이나 사전에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다면 가능한 한 치료를 빨리 해서 임신을 하는데, 출산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혼모의 경우라면 혼자 출산을 해야 된다는 이제 굉장히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게 되고, 또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같이 낀다면 아이를 혼자 양육을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산후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산후 우울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정서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신과 출산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여자 혼자서 감당해야 될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고립감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와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많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돼서 수유 중에 이 약물을 쓰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수유 중에 이런 약물을 쓰더라도 최소한의 용량만 검출이 되고, 또 수유해서 산모와 아이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한방에서는 그럼 이 산후우울증을 어떻게 보느냐? 한방에서는 이 산후우울증의 원인을 이제 혈허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평소에 생리를 하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는 이제 늘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여성이 모든 에너지와 영양소를 다 끌어모아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산은 혈액이 부족한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혈허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과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혈을 보충해준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보혈의 원칙을 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해 왔습니다. 자, 한 가지 연구를 소개합니다. 자, 그림에서는 사진에서는 한 쌍의 암컷, 수컷의 생쥐가 새끼를 낳아서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생쥐들의 애착과 양육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행동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뇌 호르몬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런 사회적 행동이 굉장히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컷의 생쥐가 암컷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어디로 딴 데 가지 않고 함께 새끼를 양육을 하는데 특별히 이런 수컷의 생쥐에게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분비가 많이 되고 있다. 활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이 애착과 양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행동들은 단순히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여기엔 굉장히 옥시토신이라든가 바소프레신 같은 생물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후우울증이 생기고 또 특히 아이에 대해서 이런 좀 독특한 심리적인 현상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을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생물학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좀 더 편하고 용이하게 이 산후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산후우울증이 있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관련된 또 전문의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잘 치료받으신다면 또 어려움 없이 치료가 잘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